네, 지금 그 대국 현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 선수가 직접 수를 둔 이후에 이제 직접 시계를 누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예전에는 이제 개시원이 시계를 눌러줬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공식적인 시합이 되다 보니까 이제 대국자 입장에서는 예민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 때는 바로 누르는 것 같고, 뭐 상대 때는 조금 늦게 누르는 것 같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네. 아 그래 이제 공식 시합에서는 선수가 직접 누르자 해서 언제부턴가는 직접 선수들이 착점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이제 저 시계를 누릅니다. 이날 유승희 선수가 좀 뭐 옷을 어떻게 보면은 대국에 좀 맞게 입고 왔다고 해야 되나요? 왜냐면은 추첨을 할 때 네. 다른 이제 여자 아마추어 선수들이 뭐 승희야 오늘 옷 입은 게 대국할 복장인데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거든요. 역시 말이 현실로. 네. 근데 오늘 두 선수 모두 좀 예측을 어떻게 보면 했다는 듯이 굉장히 좀 깔끔하게 네, 입고 왔습니다. 네. 지금 유승희 선수가 우아 쪽에 이제 한 칸을 뛰자 이성준 선수가 이제 이 대마가 어떻게 보면 처음에 백도를 공격했던 그런 돌들인데 네. 백돌이 오면서 오히려 나의 근거가 없어지니까 탈출을 해야 돼요. 어쩔 네. 수 없이 이으면서 탈출하고 백은 자연스럽게 중앙과 우변 쪽 흙을 양쪽을 노리면서 상변 쪽으로 지금 돌이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방금 둔 저 호구 모양 있잖아요. 백이 저렇게 호구도 치고 저 위로 칠 수는 없나요? 원래 모양으로 본다면은 지금 실제는 이 호구보다는 여기 호구가 보통은 맞는 모양이에요. 왜냐면은 이쪽으로 둬서 어떻게 보면 백으로 하여금 여기 이렇게 늘게 해주는, 흙으로 하여금 늘게 해주는 수는 상대의 등을 밀어준다고 해서 별로 두는 수가 아닌데 지금은 여기 뒀는데 흙이 어디 뒀습니까? 늘지 못하고 우아기를 뒀어요. 그러니까 유승희 선수의 생각은 여기를 둘 때 여기에 늘면은 지금 이 돌이 지금 위험하다. 그러니까 확실히 잡힐지 모르겠지만 너 위험하니까 이거 늘 시간 없을 거야. 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한 거죠. 그러니까 저곳을 유승희 선수가 반대쪽으로 7전처럼 이렇게 호구를 쳤는데 받지 못하고 여기를 백이 둔다면은 이곳으로 호구 치는 것보다는 오히려 훨씬 더 힘있게 젖혀갈 수가 있잖아요. 네. 흙이 초반에 이제 백의 돌을 어떻게 보면 가르고 나오면서 공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백의 돌들이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행마를 했었고 결과적으로 일단 이 하변 쪽에서의 흙의 선택이 굉장히 아쉬웠어요. 왜냐하면은 이 부분에서 백이 어떻게 보면 흙에 연결했던 돌을 다시 차단하면서 중앙도 신경 쓰이고 하변 사는 동안 여기 돌이 들어와서 우아 쪽 흙의 근거도 없애고 이곳저곳 다 흙을 좀 괴롭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네. 저곳은 계속 밀어야겠죠? 느는 거죠? 일단 흙 입장에서는 보통 이제 저런 데를 두다 보면 언제 젖혀야 될지, 언제까지 늘어야 될지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그냥 뭐 물론 모든 상황이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내가 젖혔을 때 상대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하는 게 끊는 거. 끊을 때 싸울 자신 있으면 젖히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젖히고 끊으면 내가 싸울 자신 있어라고 판단되면 젖히면 돼요. 근데 지금은 보면은 좌상기도 백돌, 좌기도 백돌, 중앙도 못 살아 있고 지금은 좀 젖히기가 어렵습니다. 그쵸. 또 석전머리도 맞으면 아프다고 하잖아요. 네, 두점머리는 너무 아프고 석전머리도 사실 뭐 그에 못지않게 아프고 넉점머리 정도 돼야 이제 좀 덜 아파요. 덜 아프고 넉점도 아프긴 아프다. 저 타이밍에 저길 이은 의도는 뭔가요? 지금 백의 이 이은수의 의도는 사실 이 수는 지금 뭐 정수라고 생각이 되진 않아요. 하지만 그러니까 이 흙의
돌은 당장은 공격이 조금 어렵고 네. 그리고 이 우하 쪽에 있는 돌을 좀 공격을 해보고 싶은데 여기에 약점이 남아 있으면 어차피 공격이 안 되니까 그냥 지키면서 내 집이라도 조금이라도 사실 그래도 여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원래 정수로 본다면은 중앙 쪽에서 둬서 좀 연결하게끔 하고 여기에 벽을 만든 다음에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벽을 만든 다음에 이제 상변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이제 활발한 행마이긴 한데 네. 유승희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바둑이 편하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두지 않고 그냥 두텁게 판을 정리하자 그런 생각으로 지금 우변을 지킨 거죠. 네. 그럼 여기서 흙은 되게 여러 가지 선택이 있을 텐데 저는 약간 기본적으로 지금 원래 백이 한 번 더 밀어야 되는 약간 그런 자리를 안 뒀으니까 아, 이 자리요? 근데 저런 자리 뭔가 꼬부리면 그 다음에 또 젖힐 수도 있고 아니면 근데 저런 자리가 지금은 두텁지 않은 거죠. 아니요, 주변에 굉장히 아, 두터워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런 수는 언제 둬도 굉장히 두터운 수예요. 근데 이제 약간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를 사실 실전에 둬도 됩니다. 근데 여기 두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봉쇄가 돼요. 이 돌이 네. 봉쇄가 되면은 어차피 이제 귀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네. 이 돌이 와도 어차피 백이 선수로 모양을 잡을 수가 있어서 평소만큼의 두터움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흙은 가장 이제 평범한 수는 아무래도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봉쇄당하면 별로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 예, 이쪽을 자연스럽게 나가면서 내 돌은 연결, 돌이 오면은 나중에 이제 끊어가는 거 노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연결하는 것이 괜찮은 행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실전에 그렇게 두었네요. 저렇게 두는 저런 행마하는 것은 감각적인 부분이 더 큰가요? 아니면 훈련으로 되는 건가요? 일단 근데 감각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훈련으로 쌓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훈련 쪽이 좀 더 비중이 크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요. 역시 어릴 때 배웠어야 되는데 너무 아쉬워요, 진짜. 이성준 선수가 지금 우하기를 뒀다라는 것은 그냥 네. 연결을 중앙 쪽으로 나가서 연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에서 자체 내에서 살고, 살겠다 이런 건데 지금은 그냥 안에서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봉쇄당하지 않게. 네, 중앙 쪽으로 나가는 것이 좀 더 활발한 행마였다 이렇게 생각되는 장면이고요. 백도 이제는 이곳을 이제 끊기면은 좀 위험해지거든요. 네. 이쪽 부분을 어딘가는 지켜주는 수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날일자. 저도 저기를 생각했어요. 감각이 좋은 거예요. 네. 네. 그냥 지키는 거랑 호구랑 한 칸 더 가서 날일자도 왠지 지켜질 것 같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장면에서 그냥 이렇게 이어서 두는 것은 너무 좀 돌이 네. 뭉쳐요. 돌이 이렇게 뭉치고 그 다음에 이제 호구 같은 경우는 보통 같으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지금은 호구보다도 더 활발하게 둘 수 있기 때문에 실전에는 결국 이 날일자로 뒀지만 오히려 이것보다도 더 가요? 더 가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여기까지 가도 상관없고 네. 아니면은 옆으로 가도 상관없고 어차피 끊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승희 선수가 이런 수들을 분명히 알긴 알 텐데 이제 그냥 가장 지금 판이 좋으니까 가장 무난한 두터운 수를 둔 거죠. 네. 저런 건 받아주겠죠? 네. 저거는 뭐 정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받아줄 수도 있고 안 받아줄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중반에 들어서면서 귀의 실리가 그래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귀의 실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3-3을 받아주는 것이 뭐 당연히 좋죠. 네.
지금 이성준 선수가 위로 날일자 하는 정석을 선택을 했어요. 지금 저곡 같은 경우는 정석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날일자도 있고 두 두 칸. 칸 벌리는 것도 있고 두 개 다 이제 둘 수 있는 수법인데 위로 날일자를 하는 거는 실리보다는 좀 더 세력적으로 네. 공격적으로 두겠다라는 뜻이 많이 내포된 수예요. 네. 근데 지금은 과연 중앙이 이렇게 백돌들이 와 있는데 세력과 두텀을 쌓기에는 좀 늦지 않았을까. 지금 같은 장면에서는 아무래도 발전 가능성이 흙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 실리로 득을 볼 수 있는 확실한 집인 두 칸으로 두는 것이 조금 더 이득입니다. 그렇죠. 또 상변은 지금 또 들어가면 집이 깨지잖아요. 그렇죠. 상변 같은 경우는 뭐 백이 당장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언제든지 그냥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뭐 너무 아주 쉽게 흙의 모양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돌들이 너무 많이 뭉쳐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도 백이 어느 정도 지금 유리한가요? 약간 느낌상? 지금 이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한 15집 정도, 네. 우하기가 한 5집, 하변이 한 5집. 제가 정확하게 세는 건 아니에요. 뭐 네. 정확하게 세면은 뭐 6집, 여긴 4집, 여긴 14집 이렇게 세야 되는데 그냥 5단위로 끊겠습니다. 네. 15집, 우하기 5집, 20집, 하변 5집, 25집, 중앙 5집, 30집. 이곳은 5단위로 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곳은 한 7로 끊겠어요. 그러면은 15, 20, 네. 25, 30, 한 37집 정도예요, 흙집은. 근데 100은 이곳이 15집, 그리고 여기를 두면은 여기가 거의 20집이에요. 그것만 해도 35집. 여기는 그냥 서로 빼면 되겠네요. 지금 100도 빼고, 네, 네. 100도 7이니까. 그럼 여기를 이제 빼고 계산하면은 15, 20, 25, 30. 흙의 확장가는 30. 100은 우변과 좌기만 해도 35. 그리고 좌변 쪽에 발전 가능성과 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집으로 따진다면은 한 10집 정도? 10집에서 조금 더 넘게 100이 괜찮은 상황입니다. 네. 뭔가 큰 수가 안 나고 저 중앙에 백돌이 잘 타기가 되면 무난하게 이기는 바둑이 되겠네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흙이 가끔 바둑을 두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한 뭐 30집 분리해도 한 방에 역전이 될 수 있는 바둑이 있고 한 5집 분리해도 도저히 역전이 될 것 같지 않은 바둑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볼 데가 없는 바둑이면은 그 조금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거든요. 네. 지금의 바둑 같은 경우는 흙 입장에서 보통 역전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집에 침투를 하든지 공격을 하든지 내 모양을 크게 키우든지 이런 조건들이 뭐가 충족이 돼야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내 모양을 일단 크게 키울 만한 곳이 없어요. 여기 뭐 키워봤자 집을 지키는 거지 모양을 키우는 거 아니고 네. 상대의 모양을 들어간다? 상대 모양도 그렇게 큰 모양이 없거든요. 네. 상대의 돌을 공격한다? 공격할 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성준 선수 입장에서는 차이가 크진 않아도 굉장히 답답한 중후반전을 맞이한 상황입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이제 유승희 선수가 단수를 저곳을 따냈잖아요. 네. 사실은 저런 곳은 언제든지 둬도 네. 되기 때문에 팩감으로 둬야 돼요. 네. 근데 프로 바둑이나 아마추어 고수들의 바둑을 보다 보면은 저런 식으로 교환을 할 때가 있어요. 네, 중간중간. 네. 네. 그럴 때는 그냥 10중 8구는 시간에 쫓겨서 초읽기인데 시간 네. 연장책을 쓰셨다고 생각하시고 바둑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리가 되고 나니까 백집이 되게 예쁘게 났네요. 좌악이 집이요? 네. 네. 정말 백집. 완벽하게. 이거는 뭐 아무리 뭐 알파고가 와도 도저히 깰 수 없는 딱 3, 5, 15, 16, 18집 그리고 두터운까지 그냥 20집 정도가 거의 나와 있습니다. 네.
계속 뭔가 괴롭히는 건가요? 네, 저수는 내 돌이 뭐 너무 두터우니까 여기 나가면은 또 한 번 밀고 나가면 중앙 있고 연결하면은 이렇게 아예 그냥 차단해 버리겠다. 차단하면은 결국 흙이 돌이 다 지금 양분이 되면서 양쪽 모두 타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네. 그러니까 유승희 선수가 좀 두텁게 공격 안 할 것처럼 두다가 두터워지니까 조금 화를 낸 상황이죠. 흙 쪽에서는 중앙 쪽을 지금 강하게 두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처럼 실전처럼 뒤에서 물러나는 행마를 할 수밖에 없고요. 네. 사실 유승희 선수 입장에서는 바둑이 지금 집으로도 유리하기 때문에 중앙 대마를 이렇게 공격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네. 이제 정리를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프로들도 다 달라요.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선수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수가 날 것 같으면 수를 내서 이기는 쪽으로 가고 어떤 선수들은 수는 보여도 굳이 수를 안 내도 이길 것 같으면 내가 수익에 착각했을지도 모르니까 수를 네. 안 내는 기사들도 있고 근데 지금 유승희 선수는 그냥 무난하게 둬도 되는데 공격을 하면서 판을 정리하겠다 참 네. 그런 생각입니다. 보면은 여자 기사들이 더 공격적이더라고요. 이제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 프로 바둑보다는 남자 프로 바둑이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이라도 온화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여자 프로 기사들이 좀 더 좀 사납게 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다 좀 기사들마다 다르고 특히 또 아마추어 바둑 같은 경우는 남여를 구분하지 않고 다 전투 바둑인 다 것 전투 같아요. 바둑. 네. 제가 아마추어 이제 고수들의 바둑을 보면은 어느 한 판, 물론 뭐 프로 바둑도 그럴 때가 많긴 하지만 어느 한 판 무난하게 끝난 판이 거의 없어요. 네. 다 이제 사건 사고가 최소 한두 번씩은 터지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전 프로 바둑 보면 너무 어렵게 이제 두는 바둑 기사들이 막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저렇게까지 어렵게 둬야 되나. 그러니까 서로 이제 어렵게 만들고 난전으로 이끌어서 정말 끝까지 불안한데 그래도 이기는 그렇게 바둑이 좀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좀 수준이 높으면 네. 높을수록 이제 수법 자체가 더 어려운 수법을 좀 더 많이 두고 좀 더 그러니까 왜냐하면 쉽게 두면 서로가 너무 잘 아니까. 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어렵지만 내가 좀 자신 있는 쪽으로 몰고 가려다 보니까 굉장히 변화가 어려운 거고 시청자분들이 사실 대국을 재밌게 관전하고 뭔가 좀 배우실 거리가 쉽게 좀 느껴지는 거는 아마추어 고수들의 바둑이 네. 더 쉽게 느껴지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이성준 선수가 둔 이 좌상기 정석 모양에서 네. 2선을 붙이고 막을 때 위쪽으로 붙이고 네. 이 수법도 초심자분들이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은 수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붙여서 백이 만약에 이 한 점을 그냥 잡는다. 그럼 이 한 점을 아까워하지 않고 외벽을 단수 쌓는 치고 건가요? 있고 단수 따내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이 한 점을 사석으로 해서 바깥쪽이 굉장히 네, 두터워질 두터워져. 수가 있거든요. 저런 수는 이제 알아두시면은 실전에서 굉장히 활용 가치가 높은 수법입니다. 네. 저는 저런 장면이 뭔가 어려워요. 무조건 끊어야 되는 건가요? 무조건 끊어야 되진 않죠. 바둑에 뭐 네. 무조건이라는 건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유승희 선수는 처음에 이제 중앙 쪽 두고 여기 둘 때부터 이 돌은 연결이 안 돼. 라고 생각하고 지금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끊으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끊으려고는 하지만 상대가 연결하려면 연결할 수 있어라고 하는 곳을 두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단수잖아요. 네. 근데 저 단수를 흙이 이렇게 그냥 가만히 나가게 되면은 여기를 있는 이어서. 순간에 네. 좌변 쪽이 다 백집이 돼요. 이거는 그렇지 않아도 백이 집이 많았는데 집 차이가 너무 벌어지죠. 흙은 좌변 쪽을 절대 쉽게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그럼 그곳을 다시 끊어야 되나요? 네, 지금 흙이 정수는 여기를 이제 단수를 쳐서 네. 따낼 때 단수를 쳐서 음, 패 모양으로 일단 확실하진 않지만 패로 연결을 해야 돼요. 네. 송태곤 구단은 요즘 해설로 굉장히 바쁘신데 좀 쉬는 날에는 주로 뭐 하시는 편이세요? 이거는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프로 기사들이 이제 다 시간 보내는 거는 어떤 부분에서는 비슷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집에서 쉬는 기사들도 있을 테고 네. 아니면은 그냥 연구실에 나가서 동료들과 기보 나보고 최근에 뒀었던 뭐 그런 수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대부분의 기사들이 그런 식으로 좀 여가 시간을 보내지 않나 생각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방송 있는 날은 방송하고 이제 뭐 성인분들을 가르치는 날에는 또 가르치고 남는 날에는 또 동료 기사들 만나갖고 이제 이야기도 하고 바둑도 좀 배우고 오고 배우고 오고. 그런 식으로 네. 지냅니다. 많은 기사분들이 또 그 운동을 즐겨 한다고 해서 네, 운동을 그러니까 다 이제 각자 뭐 몸 관리는 하긴 할 체력 텐데 관리. 네. 네. 지금 이 출전하는 아마추어 선수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프로를 어떻게 보면은 꿈꾸면서 공부를 하는 그런 아마추어 여자 선수들도 있고 아니면은 직장을 다니면서 가끔 이렇게 취미로 대회에 나오는 선수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대국을 하는 유승희 선수 같은 경우는 바둑 작가이기도 하면서도 또 이제 캐스터 일도 하고 그리고 선수로 뛸 수 있는 뭐 체전이나 이런 시합에는 선수로도 뛰고 네. 이런 식으로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이성준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직장인으로서 이제 평일에 이제 당연히 직장이니까 평일에 직장에 나가겠죠.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시합에 있으면 참가하고 그런 식으로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좌변 쪽에 굉장히 네. 큰 패가 났어요. 네, 너무 큰 패네요. 네, 유승희 선수가 물론 뭐 접패를 안 해도 되긴 하지만 지금 하변 쪽에 패감으로서 이 단수도 있고 또 앞으로도 두 패감 정도가 나오거든요. 네. 그냥 손해를 전혀 안 보는 기분 좋은 패감이 몇 패감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반해서 흑은 이 패를 지는 순간에는 좌변뿐만이 아니라 중앙도 거의 다 잡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흑 쪽에서 다른 곳에 패감 쓰기가 훨씬 더 까다로운 상황이에요. 네, 흑은 지금 워낙 큰 패다 보니까 네. 다른 곳에서 패감을 찾지 못하고 부분적에서 계속 지금 찾고 있거든요. 네. 저런 거는 뭐 악수 패감인가요? 굉장히 악수죠. 네. 왜냐면은
차단할 수 없는 곳을 차단을 하려고 두는 수법이잖아요. 지금 네. 단수니까 흙이 원래는 이어야 되는데 백이 있고 흙이 연결할 때 백이 연결하면은 이 돌 그냥 잡히는 것만 남겨졌어요. 원래 이런 게 없었는데. 그렇죠. 근데 굉장히 악수패감인데도 불구하고 좌변 쪽에 워낙 큰 패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곳을 지금 쓰는 거죠. 네. 근데 이성준 선수가 지금 중앙 쪽 패감을 쓰고 네. 패감을 썼으니까 물론 패를 따내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네. 글쎄요. 문제가 여기를 연결하면은 백이 네. 어떡하죠? 이 돌이 다 잡혀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굉장히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일단 네네. 패를 따내긴 따냈는데 지금은 유승희 선수가 중앙 쪽을 있는 수를 두면은 이성준 선수가 사실상 좀 대책이 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저것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자리죠. 그렇죠. 하면은 저기 안 받으면 바로 잡히니까 받아야 되고. 근데 유승희 선수가 글쎄요. 중앙을 이으면은 지금 거의 끝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패감을 썼어요. 네. 진짜 저 자리 이었는데. 네, 유승희 선수가 재미있는 게 패감을 썼어요. 네. 패감을 쓰고 난 다음에는 보통은 패를 따내는 게 보통인데 생각해보니까 여기 있는 거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패감은 하나 어떻게 보면 사용하긴 했지만 그래 이건 뭐 시간 연장책으로 썼다고 생각하고 여기를 잇자. 좋은 선택입니다. 흙이 너무 곤란해 보이는데 저렇게까지 지금 또 버티는 건가요? 아니 지금은 중앙 쪽을 네. 받았다가는 패감이 없으니까 여기 돌을 어쩔 수 없이 상대한테 주고 나는 좌변 쪽을 다 살겠다 이런 네. 뜻이죠. 근데 지금 백이 집이 많은 상태에서 이만큼을 더 잡게 된다면은 일단 차이는 좀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사실상 저 정도면은 대국이 거의 끝이 났다고 봐도 무관할 정도로 차이가 좀 나는 거잖아요. 굉장히 큰 대마가, 그러니까 네. 대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돌만 해도 지금 11개거든요. 네. 11개란 거는 22집이에요. 그것만 해도 거기에 네. 이제 조금 부수적으로 붙는 것까지 하면 한 25집? 흙이 5집 봤던 곳은 그냥 좌변에 놨으니까 비슷하다고 쳐도 네. 백이 뭐 20집에서 25집 정도가 집이 늘었기 때문에 지금은 차이가 좀 벌어졌습니다. 친구라고 했는데 굉장히 인정 사정 없이 아주 보이는 대로 수를 다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친구야 그래 고통스럽지 않게 내가 빨리 끝내줄게. 네. 어떻게 보면 이 바둑에서 네. 흙이 그래도 집이 한 번에 10집 이상 늘어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네, 상변이었는데 거기마저 좌변 쪽을 흙이 패를 빵빵 따내면서 두긴 했지만 결국은 상변 쪽까지 백이 가면서 좀 따라갈 수 있는 기회가 더 없어졌습니다. 오늘 바둑 같은 경우는 유승희 선수가 초반에서 중반 넘어갈 때 한번 어떻게 보면은 들여다보지 않아도 될 때를 들여다보고 나서 손을 빼서 막힌 상황. 네. 그때 한 번 말고는 대체적으로 굉장히 지금 두텁게 네. 큰 실수 없이 판을 정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네. 저 좌상기 되게 큰 곳인데 그래도 흙이 두었네요. 저 좌상기 같은 경우는 집도 집이지만 보통 이제 저기를 백이 막았을 경우에는 흙의 사활이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여기가. 네. 그리고
반대로 흙이 들어갔을 시에는 지금 이제 유승희 선수가 받았죠. 백이 네. 받았는데 여기를 안 받으면 반대로 또 백의 사활이 걸릴 수가 있기 네네. 때문에 서로, 집도 집이지만 서로의 그 공격할 수 있는 곳 굉장히 요철하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젖히는 것까지 하나요? 그쵸. 젖히는 것은 네. 선수죠. 이성준 선수가 일단 오늘 바둑에 좀 물론 아직 끝이 난 건 아니지만 네. 페인이라고 본다면은 일단 초반에 좀 행마들이 너무 좀 느렸어요. 네. 좀 더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둘 수 있었던 수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너무 좀 침착하게 두면서 백에게 주도권을 빼앗겼고요. 네. 결정적으로 바둑이 좀 안 좋아진 거는 역시 하변. 네, 하변에서 처음에 좀 크게 잡았어야 되는데 너무 작게 잡아서 네. 백으로 하여금 하변집이 뚫렸고 그리고 유승희 선수가 하변 쪽을 압박을 할 때 단수를 칠 때 모양은 좀 안 좋아도 거기서는 참았어야 되는데 네. 거기서 화를 냈던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저것도 선수죠? 그렇죠. 네. 안 받으면은 그러니까 보통 경우면은 중앙이 뻥 뚫려 있을 테니까 안 받아도 되는데 네. 지금 경우에서 안 받았다가는 흙이 이곳을 붙이면은 자체로 못 살잖아요. 그렇죠. 중앙으로 탈출을 해야 되는데 흙이 그래도 이곳을 두텁게 돌았기 때문에 백이 네. 확실히 산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성준 선수가 좌변에서 좀 득을 보려고 했는데 사실상 그렇게 이게 득이라고 할 수가 없네요. 중앙이 잡혔으니까. 네. 좌상기로만 보면 굉장히 득을 봤죠. 네. 좌변 쪽에 빵빵 따내고 이런 곳은 원래는 후수 끝내기가 되는데 지금은 상황 자체가 선수 끝내기가 되고 네. 여기도 선수로 끝내기 하고 하지만 중앙 쪽에서 받은 피해를 다 복구하기에는 조금 작습니다. 네. 저기는 시간 연장입니다. 네. 제가 지금 그걸 질문하려고 외도 쓸 것 같아요라고 질문하려고 했는데 네, 네. 저기는 시간 연장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수가 나지 않으니까요. 이성준 선수가 그래도 중앙을 크게 잡히긴 했지만 좌상귀, 좌변, 좌하기 쪽 지금 굉장히 열심히 지금 따라가기 위해서 끝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바둑판이 어느 정도 다 지금 정리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 진짜 해볼 곳이 없어 보이거든요. 첫 시합의 첫 대국인데 진짜 아쉽겠어요. 일단 또 지목을 당해서 바둑을 뒀는데 지니까. 친한 친구 사이라고 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뭐 끝나고 나서 어디 또 맛있는 곳을 가서 유승희 선수가 뭐 승리를 한다면 사주지 않았을까 생각은 되는데 그래도 일단 처음에 이제 지목당해서 대국을 지게 되면 기분이 좋진 좋기는 않죠. 어렵죠. 네. 네.
네, 이제 뭐 끝내기? 네, 지금 끝내기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좀 차이가 많이 나 보이죠? 이제 뭐 수가 나거나 뭐 공격이 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네. 여전히 집은 뭐 5단위로 이야기해드리면 한 15집, 20집, 25집, 30집, 40집 정도예요. 흙집이 40집 정도인데 네. 여기가 15집, 여기가 이제 좀 줄어서 15집, 30집. 하지만 이곳이 20집이 넘어요. 거의 25집이 나거든요. 그러면은 55, 60집. 그러니까 반면으로도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음. 아, 저런 데를 둬야 되는 거구나. 끝내기로 뭐 큰 자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런 네. 곳을 이제 안 뒀을 경우에는 백이. 백이 반대로 여기를 붙인다든지 하면 이 한 점을 잡을 네.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 여기보다는 네. 원래는 여기가 좀 더 저도요. 상변이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딱 저 자리요. 그러니까 네. 저 자리를 만약에 백이 먼저 두면 저렇게 한 칸을 뛰나요? 아니면 나를 자로 두나요?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초반이나 뭐 중반 같은 때는 한 칸 정도 둘 수가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두텁잖아요. 네. 뭐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여기로 눈목자로 갈 수도 있고 지금은 네. 조금 더 세게 둘 수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저거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다른 곳에 그렇게 큰 곳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저 부분에서 수순이 서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혹시나 저 상변의 돌이 또 끊어지진 않나요? 백돌이? 이 돌이요. 네. 이 돌이 끊어지기에는 워낙 중앙 쪽에 이제 두텁게 돌들이 있기 때문에 뭐 끊어질 걱정은 뭐 전혀 안 해도 되고요. 지금 상변에서 뭔가 수가 나려면은 중앙에 있는 이 돌 색깔이 흙으로 바뀌어야 돼요. 네, 흙으로 바뀌어야 이제 이 돌이 죽을까 아니면은 뭐 패 정도 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좀 수익기를 하지. 지금 같은 경우는 네. 뭐 가장 가까운 벽이 같은 악원들이기 때문에 뭐 네.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우변 같은 경우는 끝내기 할 때요. 젖혀서 끝내기를 하나요? 아니면 빠지나요? 우아기 쪽이요? 네, 우악이요. 우아기 같은 경우는 흙이 훗으로 끝내기가 여기밖에 안 남았다. 그럴 때는 젖혀서 이어서 끝내기 할 때가 많고 다른 곳 가도 된다 할 때는 그냥 늘어놓고 막을 때 손을 뺄 때도 있어요. 근데 부분적으로만 본다면 뭐 젖혀서 있는 것이 정답이겠죠. 네. 지금 상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백이 집이 늘어난다라고 계산도 아예 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네. 결국 중앙 쪽이 백이 두텁다 보니까 백이 먼저 두니까 집이 좀 또 한 5집에서 10집 사이로 집이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상변에 만약에 흙이 뒀으면 그 좌변에 아까 저 붙이는 수를 또 백이 뒀겠죠? 그쵸. 좌변에 있는 이 끝내기로 상변을 뒀으면은
백이 이제 늘어나는 것이 없어져요. 흙이 네. 조금 늘어나고요. 반대로 이제 좌변 쪽을 백이 두기 때문에 백이 좌변에서 흙집이 좀 줄어들면서 백집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크기가 상변이 더 컸어요. 근데 네. 어차피 지금 같은 경우는 미세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승부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네. 지금은 저 2단 젖힌 곳을 백이 잡으려고만 하면 잡을 수는 있지만 네. 잡는 게 득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단수를 치고 이을 때 여기 단수를 쳐서 잡아야 되는데 네, 네. 이곳에 돌이 없죠. 단수 따낼 때 단수 치면은 아, 백은 중앙 쪽에 한 점을 잡을 수 있는데 흙은 상변 쪽 백이 뒀던 곳을 2점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백이 대손해입니다. 저도 왠지 저런 거 보면 무조건 한번 끊고 또 이을 때 다시 두고 막 그런 생각하는데 저기까지 또 수읽기가 안 되니까. 네. 근데 저런 장면도 뭐 네. 무조건 물러나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바둑은 모든 모양이 무조건이라는 건 없어갖고 그쵸. 이제 그때그때 이제 상황에 맞춰서 중앙이 급하다면은 중앙을 잡는 게 정수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수읽기 실력을 늘리는 데는 사실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가요? 아무래도 사활 문제를 많이 푸는 음. 것이 공부로 수익기를 늘리는 면에서는 사활 문제 푸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바둑반에 놔보면서 풀면 별로 안 좋죠? 아니요. 아, 그래요? 네, 전혀 뭐 그런 건 없죠. 뭐 공부하는 방식이야. 네. 자기가 좀 맞는 쪽으로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지금은 네. 뭐 집 차이가 좀 나서 네. 이성준 선수가 뭐 더 이상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이성준 선수가 기권을 하고 말았습니다. 네, 결과는 유승희 선수의 100불계승입니다. 세레모니가 굉장히 뭐 이쁘네요. 네. 네, 지금 두 선수 대국이 끝나고 복귀하는 장면인데요. 네, 네, 역시. 네. 복귀는 아무래도 이제 승부처로 바로 지나갈 때가 많거든요. 네네. 후반 쪽 부분보다 이제 초반 이제 하변 쪽 부분, 하변 쪽 부분에서 이제 좀 승부가 갈렸다. 두 선수 모두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네네. 역시 대볼 끝나니까 좀 얼굴이 좀 많이 상기가 되어 있죠. 네, 볼이 아주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대국에 집중하면서 이제 긴장하고 집중하다 보니까 볼이 좀 빨개졌고요. 네. 네. 오늘 대국 두 선수 모두 초반에 아주 단단하게 바둑을 두었는데 아무래도 그 하변 쪽에서 이성준 선수가 좀 약간 수읽기 착오가 있으면서 약간 형세가 기울었거든요. 네, 오늘 대국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초반 부분에 선수들이 조금 몸이 좀 덜 풀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금 행마들이 활발한 행마보다는 조금 무거운 행마들이 많이 나오면서 스타트 자체가 유승희 선수가 조금이라도 좀 더 그 와중에 이제 활발한 행마들을 하면서 유리하게 시작을 했고
이성준 선수가 그래도 중간에 이제 기회를 잡았어요. 네. 유승희 선수의 한번 악수 교환을 잘 받아치면서 중앙 쪽 돌과 하변 쪽 돌이 연결하면서는 이제 두터움이 공수가 이제 바뀌면서 그때부터는 해볼 만했거든요. 네. 하지만 하변 쪽에서 한 번의 착각이 너무 크게 다가왔고요. 거기서 착각한 이후로는 유승희 선수가 굉장히 두텁게 판을 아주 잘 마무리한 그런 바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첫 대국의 첫 승리를 거둔 유승희 선수의 승리 인터뷰 영상 보고 오실게요. 네, 유승희 선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첫 대국에 첫 승리를 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초반에 흐름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고전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기다리신 분들이 다 지치신 것 같아요. 네. 정말 축하드리고요. 저희 다음 상대를 또 지목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네, 바로 발표해 주시죠. 제 생각에 바둑 두는 것보다 어려운 게 상대 지목하는 게 아니지 않나 싶은데요. 다음 선수는요. 저희 조시현 선수를 네.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 상대는 조시현 선수인 걸로. 네, 그 대국은 또 어떻게 임할 건지 각오 한마디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부담스러운 대국은 잘 끝냈으니까요. 뭐 다음 바둑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연승 네, 기대해 보고요. 네, 이상 승리자 인터뷰 들어봤습니다. 류승희 선수의 승자 인터뷰 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다음 상대로 조시현 선수를 지목했어요. 유승희 선수에게 나중에 따로 이제 물어보니까 뭐 조시현 선수에 대해서 많이 둬보거나 잘 알지는 못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둬본 적도 없고 그리고 후배 이제 여자 선수고에서 한번 지목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대국자 다시 한번 살펴보실까요? 네, 조시현 선수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네, 지금 뭐 한국바둑고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선수입니다. 네, 다음 상대로 조시현 선수가 지목이 됐는데요. 네. 그 대국은 또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조시현 선수가 어떤 바둑을 주는지 어떤 기풍인지는 사실 저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좀 전투형의 바둑을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조시현 선수 어린 학생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지목을 받은 입장이잖아요. 네.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다음 대국까지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서 대국장에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대국도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